포피 초대석. 안녕하세요. KTV와 복지TV, KBRC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이창훈입니다. 올여름 우리의 새벽을 뜨겁게 달궜던 전 세계인의 축제가 있었죠. 바로 월드컵이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월드컵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보실 영상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영상 먼저 보시죠. 영상을 보니까 뭔가 툭툭 차는 소리, 그리고 헤이 하는 소리, 그리고 아쉬운 탄성 소리가 들리시죠? 이 영상은 지난 2010년 광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열린 국제 축구 경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기 중 일부입니다. 일본 선수의 패스를 가로채서 골대를 향해 돌진하다가 일본 수비에 막혀서 아쉽게 노골에 그친 장면인데요. 이렇게 소개하면 다 예상되시겠죠? 오늘 초대 손님, 작은 계기로 시작한 축구로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인 축구 동호회를 만들었고 또 국가대표로서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축구를 알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시각장애 축구 동호회 초대 회장 이진원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또 만나고 이렇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처음 축구를 접하신 분들, 시각장애 축구를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시각장애 축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시각장애인 축구는요. 일단 그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축구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축구고요. 시각장애인 축구는 5명이 합니다. 5명이요? 예, 5명이 하고요. 5명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이 아니실 것 같으세요? 골키퍼인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축구에서 5명 선수 중에서 골키퍼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신 비장애인 분이 이제 골키퍼를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4명의 선수는 이제 필드 선수인데요. 모두 시각장애인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 축구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에서 소리가 납니다. 네. 아까도 영상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리가 나죠. 예.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공을 이제 같은 팀의 선수한테 패스도 하고 네. 또 그 패스를 받아서 상대방 수비수를 제치고 네. 예, 드리블을 해서 골대에 골을 넣기도 하고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 축구는 11명인데 5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이고 골키퍼고 공에서 소리가 난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장 크기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5명이서 하는데. 예, 5명이 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장도 물론 좀 작죠. 경기장 규격은 보통 세로가 40m, 가로가 20m, 이렇게 규격 사이즈는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드 좌우 좌우로 네.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물 펜스가 있다고요? 담장. 그물 펜스는 아니고요. 네. 예, 이 이제 한 1.2m, 한 120cm 되는 그런 그 안전 펜스죠. 예, 그래서 선수도 보호하고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공이 나가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축구장의 바닥은 보통 인조 잔디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우레탄 바닥도 많이 쓰고요. 실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내인 경우에는 나무로 된 그런 마루 바닥으로 또 사용도 합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 골대도 좀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세로 길이가 2m, 가로 길이가 3m. 예, 그렇게 이제 축구장
규격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구장 규격이 작기 때문에 골대도 작은 건가 봐요. 예, 골대도 예,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일반 풋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 풋살 축구하고 아주 유사하고요. 주로 우리가 풋살 네. 축구장에서 또 경기도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 일반 축구는 전후반 45분이고 다양한 네. 룰들이 있는데 네. 이 일반 축구와 좀 다른 비장의 네. 축구와 좀 다른 규칙이 있다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비교해서. 네. 일단 선수도 11명인데 저희는 이제 5명이고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규격도 그렇게 이제 좀 축소된 규격에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 시간도 이제 원래 이제 일반 축구는 45분씩 전후반 90분 이죠. 90분 경기를 하는데 저희는 25분씩 전후반 50분 경기를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좀 특이점이 있다면은 저희는 이제 그 골 가이드가 있습니다. 예. 그게 또 다른 점인가 보네요. 예, 예. 네. 좀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요. 네. 그 골대 뒤에서 사람이 서서 골대 뒤에서 골대 위치를 말로나 소리로 이렇게 이제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건데요. 상대방 선수가 어디 있다던가 골 문의 위치가 어디 있다던가 지금 현재 너의 위치가 어디쯤이라던가 이런 걸 거리로 또 얘기도 해주고요. 예, 그런 이제 특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이 시각장애인 축구는 옵사이드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옵사이드가 네. 없고 그다음에 이제 5명이서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선수 교체도 뭐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한 번 교체돼서 나갔던 선수가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예. 네. 뭐 이런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칙은 뭐 퇴장 이런 건 없나요? 반칙. 반칙 퇴장도 있죠. 똑같네요. 예. 근데 가장 그 많이 나오는 반칙이요. 참 좀 특이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우리 시각장애인 축구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항상 소리를 내줍니다. 뭐 공격수한테 공을 내가 뺏으러 간다든가 네, 네. 공격수는 마크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항상 소리를 내면서 가줘야지 네. 그냥 소리 없이 가주면 바로 반칙 파울을 봅니다. 그래서 파울이군요. 이제, 예, 네. 파울이 누적되면 퇴장도 당하게 돼 있고요. 파울이 누적되면 퇴장되는 게 농구랑 비슷한 건가 보네요. 예, 농구하고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유사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소리를 낼 때는 저희가 보이라는 이제 그 소리를 내면서 선수들은 항상 그 경기장 안에서 움직이면서 거의 보이라는 소리를 계속해서 내줘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그냥 설명만 들어서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쉽지 않아서요. 장비를 좀 몇 개 가져오셨죠? 네네.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축구 장비를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죠. 소리 나는 공인가 보네요. 예. 이게 이제 축구공이고요. 네. 이 축구공은 일반 축구공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네네네. 약간 작고요. 또 약간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무겁고 그다음에 이 축구공은 물론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네.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많이 튀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이 축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의 그 반발력도 좀 약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무릎 이상 떨어뜨렸을 때 무릎 이상 튀지 않도록 한 무릎 높이 정도만 튀도록 이렇게 좀 반발력도 좀 약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 공 안에는 지금 보면은 소리가 나는데요. 네. 이 안에는 지금 그 플라스틱 캡으로 해서 6개의 캡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 캡을 갖다 이 공 안쪽 가죽에다 지금 붙여놨는데요. 그래서 그 캡 안에는 작은 쇠구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쇠구슬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런 소리 나는군요. 예. 또 다른 장비도 좀 보여주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마 보호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이마 보호대는 긴 띠 모양의 스펀지 띠 모양인데요. 네. 이건 이제 이마에다 두르는 보호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두껍게 해서 물렁물렁하게 해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띠고요. 이마보호대가 필요한 이유는 선수 간의 어떤 부상 방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 선수들끼리 이제 머리끼리 부딪혔을 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착용하는 보호대인데요. 네. 사실 뭐 경기 중에 이렇게 선수들끼리 머리끼리 부딪히는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 충격이 크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보호대를 착용하고요. 제가 만져본 바로는 되게 탄력성이 좋던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탄력성이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안대를 가져왔는데요. 아. 네, 이 안대는 뭐 흔히 볼 수 있는 안대고요. 네. 이 안대를 이제 항상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각자마다 시력이 정도가 시력이 다르죠. 좀 다르거든요. 네, 네. 우리 이창원 아나운서님은 저는 전맹입니다. 전맹. 보시면. 네. 불빛도 불빛 정도는 예전엔 봤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요. 지금 안 보이세요. 예. 저도 지금 불빛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이제 시각장애인인데요. 그럼에도 예. 이제 시각장애인들 중에서도 이제 불빛을 감지하고 또 색깔 감지하고 흐릿하게 형상을 보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그 동등한 그런 조건 하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 안대를 전부 다 착용하고 이제 이 안대 안에다가 사실 이제 그 아이패치 눈에다가 바로 그 또 테이핑을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이 안대를 착용합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같이 공정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두가 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네, 경기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안대가 필요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핵심적으로 축구, 시각장애인 축구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축구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 소리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이 소리를 찾는 사람들 이 이름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누가 지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소리를 찾는 사람들, 사람들이 이제 흔히 네.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저희가 이제 것과? 소리를 찾는 사람들인데 네. 저희가 줄여서 이제 소차사, 소차사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이제 듣고 소찻사, 네, 찻사. 찻사. 예전에 왜 노래를 찾는 그렇죠. 사람들이랑 노찻사라는 네. 그 그룹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그걸 연상하시고 좀 소리를 찾는 좀 사람들. 헷갈려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 소리를 찾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줄여서 소차사 소차사군요. 이제 이렇게 네. 저희가 흔히 부릅니다. 네. 그 소리를 찾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99년도에 그 저희 나라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축구장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가 그 축구 대회를 참가하게 됐는데요. 제 주변에 그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팀을 만들어서 이제 그 축구 대회 참가하고 나서 이 축구를 우리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서로 간의 어떤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모여서 서울에 있는 목동에 있는 모 호프집에서 모여서 그 의논을 했었는데요. 뭐 네. 여러 가지 이름들, 뭐 좋은 이름들을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축구이고 우리는 또 공에서 소리 난다는 것이 가장 또 특이한 점이고 그렇네. 그래서 이 소리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사람들이 금방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고 또 회원들이 같이 동의를 해서 소리를 찾는 사람들 줄여서 소차사라는 팀을 그때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차사 외에는 다른 동호회가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있나요 네. 혹시? 다른 동호회들이 좀 존재하나요? 우리 전국의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이 그 여러 군데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히든크 드림필드. 재단에서 이렇게 이제 전국의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동호회 활동은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첫 번째로 보면 접근성 면에서 좀 그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시각장애인들은 그 뭐 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 학교라든가 요 주변에다가 좀 축구장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뭐 국내 대회 때라든가 이런 때는 이제 지방에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연습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동호회 활동으로 해서 꾸준히 하는 동호회는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예. 이런 친구도 있지 않을까요? 좀 시각장애인 축구가 위험하다 또는
그런 위험한 스포츠라는 나름대로 그냥 박혀있는 인식 때문에 활성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흔히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해보면 그다지 위험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가서 쉽게 가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일단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예, 해보는 게 특히 좋다. 예, 젊은 이제 친구들은 우리나라 사람 축구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축구가 있으니까 한번 나도 가서 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고 또 접근성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그 학교에서 이런 그 시각장애인 체육 활동을 저희 때보다는 많이 활동을 안 하는 것 그러게 같더라고요. 말입니다. 예,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골볼 대회나 이런 대회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많이 그런 추세가 좀 바뀐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좀 선수로서 이진원 씨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축구를 처음 접했던 계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 시각장애 축구 외에 이전에 접했던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10살 때 국립서울맹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시각장애 선배 형님들이죠. 네. 형들이 이제 그 학교 모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에 자갈을 넣어서 그 저금통을 이제 축구공 삼아서 이렇게 축구를 하더라고요. 발로 차고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우습기도 하고 좀 이상한 축구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요. 그렇죠.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 전용 축구공이 있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축구를 하고 싶고 그런 갈증을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달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이제 그때 그 선배 형들 따라서 축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많이 했고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사실 이제 그 축구를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99년도에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축구 대회가 이렇게 열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축구와 인연을 계속 맺고 있는 거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9년간 선수로 활동해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대회에서 펼친 최고의 어떤 경기 또는 최악의 경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최고의 경기, 최악의 경기, 저희가 처음 출전했던 경기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요. 네. 쭉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2000년도 저희가 처음 출전했던 그 스페인 대회 때 정말 최악이었던 것은 저희가 그 대회를 하면서 몰랐던 룰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건가요? 어떤 룰이었냐면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선수들은 항상 보이라는 소리를 내줘야 되잖아요. 네. 내줘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처음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파울을 불어요. 왜 그렇지? 예, 저희가 이제 그 보이 이 소리를 안 내고 몰래 가가지고 공을 뺏어 오니까 심판이 계속 파울을 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그런 룰도 잘 모르는 채 나가서 열정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그 대회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악이었던 것 같지만은 그러면서도 그 경기에 그때 나가서 저희가 정말 파라과이, 콜롬비아 같은 나라하고 0대0으로 비기고 3대3으로 비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나름대로 그래도 그 패기만 열정 가지고 그래도 잘 하지 않았나. 그때 아르헨티나 그 감독이 저희한테 와서 한 말이 있었어요. 그 한국의 선수들은 너무 실력이 생각보다 뛰어나고 참 잘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전투적이냐? 너무너무 전투적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좀 전투적으로 하긴 했나 보다. 제가 아르헨티나 말을 못해서 그냥 오케이 땡큐 하고 말았지만은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 첫 대회가 기억에도 많이 남고 또
참 그때 룰도 모른 채 이렇게 나가서 했던 경기지만 우리가 참 그래도 잘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는 10월에는 또 인천 장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개최되고 또 시각장애인 축구도 펼쳐지죠. 네. 많은 선수들이 지금 가 있나요? 네, 우리 지금 멤버들 선수들이 열심히 합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요. 네. 다들 조금 연령층이 저희가 좀 높아요. 음, 네, 아까 말씀대로 젊은 그 선수들이 많이 공급이 안 돼서 연령층들이 좀 높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시아 대회니까요. 저희가 이번에도 꼭 우승을 해서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네. 응원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 선수들한테요? 네, 남겨주십시오. 예. 마음 같아서는 저도 지금 같이 가서 합숙 훈련하고 싶고 또 같이 뛰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습니다. 저도.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아쉽고 우리 선수들 정말 이 날씨 더운데 고생들 많고 열심히 해서 일본, 중국 제끼고 꼭 우승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진원에게 축구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축구는 저한테 있어서 굉장한 그 의미가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인물 검색하면요. 이준원 인물 검색하면은 네. 축구 선수 이준원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됩니다. 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간혹 우리 이제 모임이 있거나 어느 장소에 가면은 저에 대한 소개를 하라고 하면 제가 이제 전직을 꼭 붙여야 되겠더라고요. 전직. 지금은요. 예, 네, 전직 시각장애인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그만큼 그 축구는 저한테 굉장히 자부심이고 저의 또 긍지고 저에게 많은 자신감을 주었고 세상을 살면서 또 제 인생의 어떤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그런 동기도 주었고 그래서 남다릅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참 많은 수식어들을 붙이시네요. 네. 전환점, 뭐 변곡점 네. 얘기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무언가 하나를 열정적으로 거의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유년 시절 축구에 대한 좋은 기억 하나로 동호회를 만들고 또 회장이 되고 선수로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진원 선수 이야기를 참 들어봤는데요. 열정, 그리고 끈기,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